6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앞쪽으로요. 이제 뭐 설명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그 58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함수가 뭔지 그리고 함수 이름 달려 있는 얘기들은 했고요. 보시면 오늘 할 건 합성함수랑 역함수인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뒤에 보시면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산수하는 문제들, 함수값 찾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라서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함수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떠올려 보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정의역 X 그리고 공역 Y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치역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씩 긋는다. 이런 그림도 좀 함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함이었다고요. 함. 이렇게 생긴 박스, 자판기 같은 거라고 했어요. 집어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함수거든요. 근데 오늘 합성함수 이야기는 요거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편하니까 요걸로 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자판기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자판기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폐를 집어넣으면 코인 튀어나오는 동전 교환기 같은 거죠. 지폐를 넣으면 동전이 나오는 자판기고요. 또 하나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뭐 음료수가 나오는 이렇게 생겨먹은 자판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넣는 것도 다르고요. 즉 정의역도 다르고 튀어나오는 것도 달라요. 치역도 달라요. 그런데 내가 지폐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사 먹으려면 지폐로 동전을 바꾸고 그 동전을 집어넣어서 음료수를 뽑아 먹거든요. 두 번을 해야 되니까 귀찮다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지폐에 넣어서 동전 튀어나오는 이 자판기 바로 밑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자판기를 그냥 갖다 꽂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껍데기를 씌웠다고. 마치 새로운 자판기인 것처럼.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생겨먹은 이 자판기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당연히 새롭게 생겨먹은 자판기고요. 정의역은 얘랑 똑같지만 치역은 이 녀석이랑 다른 녀석이거든요.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기엔 아 이제는 지폐를 넣어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자판기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그냥 두 개의 함수를 연달아 붙여서 튀어나오는 걸 바로 집어넣어서 두 번 혹은 세 번, 네 번의 연산을 하도록 한 것이 합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 녀석을 이제 이 녀석을 F라는 자판기라고 보고요. 얘를 G라는 자판기라고 보면 F 그 다음에 G를 집어넣어서 F 다음에 G를 연결해서 만든 자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거지. X라는 걸 F에다 집어넣으면 X를 F에다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기를 FX라는 녀석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 FX를 G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건 누구냐면 FX를 G에다 넣은 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튀어나오고요. 요걸 F, 요걸 G라고 하면 요 노란색 자판기 우리 보통 뭐라고 표시하냐면 요렇게 표시하거든요. 요 조그만 동그라미예요. G 동그라미 F. 물론 읽을 때는 그냥 합성이라고 읽겠죠. G 합성 F 이렇게 생긴 자판기인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G를 달아놓은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뒤에 있는 게 먼저 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거잖아. X를 넣으면 FX, G를 넣으면 GX인데 X를 넣어서 FX, FX가 G를 통과한 거니까 G, FX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쓰는 걸로 보자면 이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G 합성 F다 이렇게 쓰게 된 거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도 아니고 G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판기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하는데 그건 뭐냐면 위에 달려있는 자판기가 뭐라고 해야 되니? 뱉어내는 거. 그냥 편하게 싸는 거. 위에 있는 애가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위에 있는 애가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먹을 수 있어야 얘는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죠? 위에 걸 쌌는데 밑에서 이러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 돈만 먹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자판기로서 작동을 하려면 위에 있는 자판기의 치역, 밑에 있는 자판기의 정의역, 위에 있는 자판기의 치역과 밑에 있는 정의역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하는데, 물론 이 둘이 딱 똑같아도 되긴 하겠죠. 그럼 F가 싸는 거 다 G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둘이 좀 달라. 그렇다면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G는 G 나름대로 G 정의역이 있을 텐데 F가 싸는 게 얘네들 중에 누군가여야 그래야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그죠? 이 그림으로 보셔도 이런 건데 X가 F를 통해서 뭐 Y에 있다 치고 그 다음 뭐 하나 더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G. 예를 들면 이 안에 뭐 X1, X2, X3 이렇게 있고 얘가 뭐 Y1, Y2, Y3, Y4 이렇게 있고 얘가 뭐 Z1, Z2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G는 G 나름대로 얘네들을 정의역으로 한대. 그래서 치역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함수 맞아요? 얘도 얘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합성함수로서 G 합성 F라는 녀석이 성립하느냐, 존재하느냐, 정의되느냐, 정의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F의 치역은 Y1, Y2, Y3예요. G의 정의역은 Y1, Y2, Y3, Y4예요. Y4라는 녀석은 F한테는 선택을 받지 못한 녀석이긴 하지만 우리는 관심 없다고. 나는 얘네들 중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얘네들 중에 누군가 튀어나오는 걸 원한다는 거야. 그냥 X라는 녀석에서 Z라는 녀석으로 한 번에 가는 함수가 누구냐면 G합성 F라고 하는 건데 얘는 정의역으로 이거 3개를 가졌고요. 얘는 공역으로 이거 2개를 가졌다고요. 중간에 얘가 남냐 안 남느냐는 내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F가 싸는 걸 G가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최소한 보장은 되어야 그래야 합성함수라는 것이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이런 걸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합성한 순서는 둘이 바꾸시면 완전 엉뚱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판기 2개는 순서가 있는데 지폐를 넣어서 동전이 나오고 동전이 넣어서 음료수를 먹는 건데 이거 2개 순서를 바꾸면 지폐를 넣을 수가 없고요. 지폐를 넣을 수 없어서 쳐다보니까 동전을 넣어서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녀석은 지폐를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위에 있는 녀석의 치역이 밑에 있는 녀석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정의되지 않는다고. 아예.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서를 바꾸시면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당연히 G 합성 F와 F 합성 G 이건 지금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 둘은 당연히 다른 것이 기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운 좋게 둘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운 좋게. 잘 설계를 하시면 같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잖아요. 이 둘이 같아지는 건 뭐야? 똑같은 정의역, 똑같은 공역, 각각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치역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생긴 모양이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다르게 생겼지만 잘 설계를 하시면 같은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고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뒤에 가면 나와요. 이거 이렇게 되도록 뭐 미지수의 값을 정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다르다. 됐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이야기고요. 책에 있는 거 몇 개 읽어보고 나서 그 뒤에 역함수로 넘어가죠. 보시면 합성함수라는 건 두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녀석이고요. G는 Y에서 Z로 가는 녀석인데 X의 원소 하나에다가 Z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걸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건데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기호로는 G 합성 F 이렇게 쓴다고요. 뒤에 거 먼저 넣는 거야 이 그림. 합성함수의 성질 1번 보시면 순서 둘이 바꾸시면 전혀 다른 녀석이 된다고 써요. 정의역도 달라지고 중간 과정도 달라지고 중간에 먹다가 막히기도 할 거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2번 같은 경우에 뭐 얘기하는 거냐면
괄호를 여기서 묶느냐 여기서 묶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함수가 3개 있는데 요거 하나랑 그 다음 요거 하나랑 이거 2개를 먼저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 밑에다가 뭐 어떻게 좀 다른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껍데기를 빡 씌우는 거야. 이게 앞에 있는 거 2개를 먼저 묶은 거고요. 네모에다가 동그라미도 오고 밑에 뭐 삐죽삐죽한 것도 올 건데 이번엔 요거 밑에 걸 먼저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걸 묶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뜯어보지 않는 이상 이거 2개가 먼저 묶인 건지 이거 2개가 먼저 묶인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도 없지만 사실은 관심도 없지. 넣은 거 나오는 거 순서를 보면 네모 동그라미 별 네모 동그라미 별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합성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책에도 보시면 그래서 얘는 요거 2개 먼저 합성한 다음에 H를 합성해가지고 연결한 거고 얘는 요거 2개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얘를 합성하는 건데 어쨌든 정의 입장에서 보면 H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G에 들어가고 그 다음 F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서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결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 i라는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요 i가 의미하는 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뭐였냐면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건 i라는 건 어디다 넣든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그냥 통로 같은 거여서 동전 넣은 거 동전 나오고 그게 다시 음료수가 되든지 동전 넣어서 음료수 나온 게 다시 음료수가 되든지 뭐 i는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판기라기보다는 일종의 통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성하든 상관없더라 라는 겁니다. 약간 곱하기 1 같은 느낌이에요. 항등함수라는 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역함수인데 역함수라는 건 정의 자체는 쉬워요. 보시면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녀석인데 y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x에 들어있는 원소를 대응시키는 걸 역함수라고 한다 거든요. 쉽게 말하면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예요. 정의역이 하는 역할은 화살표를 보내는 거였고 공역이 하는 역할은 화살표를 받아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서로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역할을 바꾼다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게 역함수다. 인데 문제는 이런 거지. x1, x2, x3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그거 넣었다고 치면 이건 함수가 맞죠? 어차피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만 쳐다보지 공역이나 치역은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인 건 함수가 맞는데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딱 돌려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져서 얘네들이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공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면 어때요? 이건 빨간색은 함수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화살표를 보내지 못한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 얘는 화살표를 2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이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즉 이런 걸 가지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뭐라고?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정의역에 있는 애들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다 내보내면 함수거든요. 그럼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되려면 애초에 공역에 있는 애들 전부 다 화살표를 다 하나씩 받으면 돼요.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었을 때도 하나씩 다 나가는 꼴이 되는 거니까. 다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서도 함수가 되려면 애초에 이제 역함수랑 반대되는 말로 원함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전부 다 하나씩 받으면 빠진 애 없이 전부 다 하나씩 받으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도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에이 다시 그래요. 그래서 뭐 x1, x2, x3에 y1, y2, y3, y4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하나씩 보낸다고 치면 함수인 건 맞죠? 1대1 함수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있기 때문에. 그죠?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어 보면 얘는 화살표를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애가 없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하나씩 다 보냈으니까 함수고, 화살표를 뒤집어 보면 얘네도 어쨌든 하나씩을 다 보낼 테니까 함수가 될 거고, 화살표를 뒤집어서 하나씩 보냈다는 얘기는 화살표를 뒤집기 전 상태를 보면 하나씩은 다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교과서에서 배운 그 용어대로 하자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되고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돼요. 다 받아야 돼. 모두가 하나씩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함수 f가 1대1 대응 1대1라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는 우리 알고 있죠. 완전히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란 말이고 1대1 대응이면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둘이 같은 소리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씩 받아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역함수에서는 사실 얘가 첫 번째로 중요한 녀석이에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건 보시면 이거 이제 역함수를 표시하는 기호로 지수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쓰거든요. 마이너스 1. 이거 이제 역함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원래 지수의 마이너스 1은 숫자 실수에다가 지수의 마이너스 1을 쓰시면 이건 역수 취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지수 할 때 배울 텐데,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이는 건 이건 역함수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밑에 있는 성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 역함수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 바꿨다가 또 바꾸는 거니까 원래 함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고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더라.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넣었다 빼는 거지. 자판기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건데, 동전 넣어서 음료수를 뽑아내는 게 원래 함수라고 치면 역함수는 뭐라고? 음료수를 쑤셔 넣어서 동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역함수인 거잖아. 그죠? 이렇게 통과하는 게 F였다면 이렇게 통과하는 게 역함수인 거니까. 그럼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넣었다 빼는 거지. 그럼 다시 동전이 나오겠죠. 밑에 게 얘기하는 건 뭐야? 역함수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니까 음료수를 밑으로 쑤셔 넣었다가 다시 땡겨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음료수가 돼야죠. 동전 넣었다가 이렇게 합성하면 동전 나올 거고요. 음료수를 이렇게 합성하면 다시 음료수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X냐 Y냐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와요,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와요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 X라고 쓰고 Y라고 쓴 거는 첫 번째로 합성하는 게 F이기 때문에 F란 녀석은 X를 정의역으로 하거든요. F의 역함수는 Y를 정의역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X라고 쓴 거고 Y라고 쓴 것 뿐이고요. 중요한 건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표시를 많이 하냐면,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예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혹은 순서 바꿔서 F랑 F 역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어쨌든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뭐 줬다 뺐거나 뺏었다 주거나 뭐 이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에 나오는 건 합성함수의 역함수거든요. 합성함수라는 건 자판기 두 개 그냥 이어 붙인 거라고 했어요. 요걸 F라고 보고 요걸 G라고 보면 F에다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다 넣은 거지. 그럼 이 커다란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지폐 넣어서 음료수 뽑아 먹은 거거든요. 역함수는 음료수 쑤셔 넣어서 지폐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번엔 G를 먼저 통과하고 F를 통과해야 돼요.
원래 합성함수는 F 먼저 그 다음 H였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이 과정 전체를 뒤집는다는 이야기니까 G를 먼저 거꾸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F를 거꾸로 통과해야 원래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인 것도 당연하고요. 그 순서도 바뀌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4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5번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거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래프는 힌트가 뭐냐면, 결국 화살표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의 역할을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이것도 이제 수학 상제일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 단원을 가시면 나오는 건데,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좌표 평면에 있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별론가요? 이거 하려면 해야 되는데. 대칭이동하는 거고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건 그림 입장에서 보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예요. 요 45도 선에 대해서.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래서 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구하세요 하는 건 차라리 쉽거든요. X랑 Y랑 서로 자리만 바꾸고 Y는 이렇게 정리만 하면 끝나요. 그냥 X랑 Y랑 서로 역할만 바꾸는 거니까. 근데 그림이 약간 골치 아픈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혹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뭐 교점 찾으세요. 만나는 거 찾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럼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있으면 걔는 대칭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거 하나를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말이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명제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몇 가지 단서들을 달면 또 Y는 X 위에서만 만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 그거는 그래프 이야기가 나오고 교점 이야기가 나오면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역함수 이야기였고요. 문제 개수가 좀 많아서 문제 먼저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프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유형 10번부터인데 합성함수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 보시면 그냥 함수 값을 찾으세요거든요. 이건 말했지만 F 합성 G라고 쓰는 이유는 자, 써있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냥 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G2를 먼저 찾으시면 되고요. G2는 얼마야? 2 넣으면 되죠. G2는 2네요. 그러니까 얘는 F2랑 같구나 라는 소리가 되죠. G2가 2니까. 그래서 F2는 2니까 위에다 집어넣으시면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함수 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뒤에 것도 한번 해보면 G 합성 F라는 함수를 찾을 필요 당연히 없어요. 그냥 0을 대입하면 뭐 나오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F0을 먼저 찾으시면 되고 F0은 1보다 작으니까 3이겠죠. F0은 3이에요. G3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G3은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산수하는 것들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G-를 먼저 찾으시고 그걸 F에 넣었더니 7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A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10번은 산수니까 해보시고 일반적으로는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이 둘은 원래는 다른 건데 얘가 되도록 A의 값을 한번 정해봐 라는 거거든요.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을 따로 구할 거예요. F 합성 G라는 거랑 G 합성 F라는 걸 따로따로 구해볼 거고요. 구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 만들어 보세요. 그런 소리예요.
얘부터 해보면 G를 F에 넣는 거예요. F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X에다가 2배 하고 6 더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니까 X 자리에 GX를 넣으란 이야기여서 2GX 더하기 6 이거 하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다시 GX 자리에 누구 넣을 거냐면 2AX 빼기 3 더하기 6 이거 하란 이야기가 될 거고 계산해보니까 뭐야? 2AX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상수항은 빼기 6 더하기 6 하면 없어집니다. G합성 F라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F를 G에다 넣으란 이야기니까 A에 2X 더하기 6 마이너스 3이에요. 바로 갔어요. 요게 F니까. 그럼 얘는 2AX 더하기 6A 마이너스 3이에요. 얘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X 1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됐고요. 상수항이 없어져야 되네요. 그죠? 이 둘이 같은 식이 되려면 A가 2분의 1이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말해서 A가 2분의 1이 아니면 이거 둘은 달라요. 이런 딱 한 경우에만 합성했을 때 둘이 같아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완전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성 순서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녀석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고 12번은 뭐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는 건데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것이 얘도요. ax 더하기 b를 다시 넣을 거니까 요 x 자리에다 ax 더하기 b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게 4x 더하기 3이래요. 그걸로 a, b 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고요. F도 나와 있고 G도 나와 있는데 H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F 합성 H가 G랑 똑같다입니다. 그래서 HX가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HX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좌변을 쳐다보니까 HX를 남기려면 뭐 하면 돼요? 이거 없으면 되죠. F. F가 사라지면 H만 남잖아요? 그럼 F를 없애겠다는 건 함수 입장에서는 이 F를 없애겠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 F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F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거든요. 직선이잖아요. 어떻게 그때 하나씩밖에 안 만나요? 1대1 대응인데 얘를 없애서 H만 남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할 건데 순서를 보면 FH고 여기 G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선 왼쪽 편에다 F 역함수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F 역함수를 달 게 아니고 여기다가 F 역함수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둘이 합성하면 I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변도 여기에다가 합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둘을 먼저 계산해서 I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좌변이 이거고 우변은 F 역함수 G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아주 간단한 녀석이니까 귀찮으면 이런 것도 방법은 돼요. 얘 그냥 찾는 거지. F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래. 여기다 H 집어넣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2 HX 더하기 1. 이게 좌변이야. 우변은 4x제곱 더하기 3이래. HX 누구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HX를 찾으셔도 되겠죠. 그죠? 이거나 뭐 어차피 똑같을 거고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 역함수를 구하는 건 조금 이따가 문제에 나올 거니까 거기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x랑 y랑 서로 역할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식에 x 써있는 데는 y 쓰고요. y 써있는 데는 x 쓰고요. y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지만 아니지.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건 뒤에 가서 나눠봅시다. 어쨌든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건 약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니면 역함수를 구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h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hx는 찾아질 테니까 구해 보시고요. 요거는 문제를 봐. 10번 합성 a 집어넣어서 10번 합성하면 5가 나온대.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3분의 1 한 번 넣은 거, 3분의 1 넣어서 나온 걸 또 넣은 거, 3분의 1 넣어서 나온 걸 또 넣고 또 넣은 거 12번까지 하래요.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게 함수를 구해보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7분의 8을 F에 한번 넣어보고 나온 걸 또 넣고 나온 걸 또 넣고 나온 걸 또 넣고 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될 거고. 역함수 문제인데 F가 이렇게 생겼대요. F1이 7이래요. 1을 대입하면 7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예요. 얘가 7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식이고요. 두 번째 보면 역함수에다 10을 넣으면 4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10을 대입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F 역함수에 10을 넣었더니 4가 나왔다는 건 자판기 밑에다 10을 쑤셔 넣었더니 4가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4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이 고지고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F4가 10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F 역함수 10이 4가 될 거니까. 그럼 이거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다 4 대입하면 4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것의 값이 10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둘이 연립하셔서 a랑 b를 찾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역함수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지만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건 아니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0,0을 지났는데 f 역함수 3이 1이래. f1이 3이더라 라는 거고요. f4가 8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436번은 요 말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f가 직선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역, 공역, 함수 1대1 대응. 정역에 있는 애들 공역에 다 들어가야 되고 공역에 있는 애들이 치역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에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고르래요. 1대1 대응인 걸 고르세요. 나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되거든요. 말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는 간단하다고요. y가 3분의 1 x 더하기 a 이게 원래 함수 f래. 나는 f의 역함수를 찾고 있어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나서 y는 이라고 정리할 거니까 y만 남길 거야. 그래서 요 a 넘기면 되죠. 그리고 30 곱하시면 되네요. 얘가 f 역함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얘란 이야기니까 b가 3이고 a가 2다 이렇게 금방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차 함수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다음 주에 할 유리함수도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구할 수 있고요. 무리함수도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약간 피곤하지만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거의 못 구합니다. 구할 수 있을 일이 거의 없다고요. 어쨌든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구해봤고요.
이거 뭔 소리냐? 444. F랑 F 역함수랑 둘이 같대요. 이것도 그냥 순진하게 써있는 거 그냥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 보면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원래 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다고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F랑 F 역함수가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으니까 F를 하나씩 합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왼쪽은 F 합성 F, 오른쪽은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 나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단 합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I라는 건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X 이야기 하는 거예요. X가 X가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 fx랑 f 역함수 x가 같은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f를 하나씩 합성하면 이런 꼴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쟤네들 중에 이거 만족하는 녀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합성해 보시면 되고,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직선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역함수는 뭐라고? 그림상으로 보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라고요. 그래프 그려놓고 y는 x에 대칭이동 시켰는데 자기 거랑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선이거든요. x축, y축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그죠? 근데 이걸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뒤집어도 어차피 다시 겹쳐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면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단 합성을 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거다 라는 거고요. 되게 많네. 다 왔어. 두 개만 더 하면 되네요. F가 나와있고 G가 나와있고 F 역함수 GA가 2래요. 이거 다시 써보면 F 역함수 GA가 2다인데, 그럼 이걸 구하려면 F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GA에다가 F 역함수를 집어넣어서 2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 역시나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함수를 없앨 거예요. 이걸 없앨 거라고.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F를 합성하는 거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앞에다 F를 하나 합성하면 F랑 F 역함수가 합성되면 항등함수로 날아갈 거니까 GA는 누구랑 같다? F2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GA는 3A-5고요. F2는 1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산수 쉽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를 합성해서 역함수를 날리는 거다 라는 게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얘는 함수를 굳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인데 아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봐봐요. 이거부터 보자고. F에다가 G 역함수 6인데 이 G 역함수 6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를 만약에 K라고 보잖아요. G 역함수 6이 K래. 이 말은 실제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GK가 6이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러는 거지. 도대체 G에다 뭘 집어넣어야 6이 나오니? G에다 뭘 집어넣어야 6이 나오니? 그 뭐가 K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G 역함수 6을 보면 G에 뭘 집어넣어야 6이 나올까? G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6이 나올까? 하니까 8이구나 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F8이니까 이건 F에다가 8을 넣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2가 되겠죠. 이거 전체는 2라는 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값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복잡한데 식을 다 찾을 필요 없고 마치 우리 함수 할 때 뭐 집합 연산 이용해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랑 비슷해요. 얘도 여러 개의 함수들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 없애자고요. 요거.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거 전체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각각의 역함수에다가 순서도 둘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F 합성, G 합성, G 역함수 합성 F-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요 역함수가 얘한테 들어가고 순서도 바뀔 거라서 F에다가 순서 바꿔서 G 역함수, F 역함수니까 다시 F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되죠? 값을 구하래. F-1은 -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1이고요. G 역함수 -1이야. G에다 뭐 집어넣어야 -1이 나오니? 라는 말이니까 얘가 -1이 되려면 X가 1이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산하시면 1이고요. 다시 F1이네요. F1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수하는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산수가 좀 편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자면 구할 수 있지만 구하는 것보단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편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건데, 아이고, 잠시만요. 그러면서 절대 끊기, 오케이. 자, 이 그래프를 쳐다보고 얘네들의 값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F 합성 F1인데 이거 그냥 차근차근 찾으시면 돼요. 이거 얼마야? F1? 그림에서 보시면 1을 대입하라는 이야기니까 대입해보면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F1은 3이고요. 그럼 다시 F3을 물어봤네요. F3은 4네요. 이거 전체는 4라는 값이 돼요. 괜찮죠? 다음 F4는 집어넣으시면 3 나와요. 요만큼은 3이고요. 그 다음 F3이 아까 뭐였냐면 4였죠. 그리고 다시 F4를 물어봤으니까 다시 3이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요. 요런 그림이 좀 힌트가 될 텐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데 문제마다 그래프가 다 있죠. 근데 요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이고 y는 x라는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거든요. 이 y는 x라는 직선이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할 때 되게 중요한 녀석인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걸로 합시다. 요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기에다가 y는 x라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요.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얘부터 보기 위해서 F1의 값을 찾았는데 F1은 X좌표가 1이라는 거고요. 그때 Y좌표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얘가 튀어나오죠. 3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본 건 F3인데 F3을 찾는 방법은 3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하필이면 3을 대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F1이 3이었기 때문이야. 3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3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1을 집어넣으면 3이 튀어나오죠. 이 3을 다시 X축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을 대입해서 4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뭐 한 건지 되죠? 1을 F에다 대입해서 나온 값이 3이고 그래서 F3을 찾은 건데 그 과정을 그림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1을 대입해서 3이 나왔고 그래서 3을 X축으로 다시 보내야 되고 이걸 다시 F에다 대입했더니 4가 나오더라. 이런 과정이라고요. 이 3을 다시 X축으로 보내려면 Y는 X라는 녀석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과정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되는데 1을 대입했더니 3이 나와. 근데 얘를 또다시 F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F를 하나 더 합성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튀어나온 어디였냐? 튀어나온 녀석이 얘인데 이걸 다시 X축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대입해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야. 나와서 만나요. Y는 X랑 만나요. 다시 만나요. 또 Y는 X랑 만나요.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Y는 X라는 직선이 여러 번 합성할 때 Y 값으로 튀어나온 걸 X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FF, F4도 마찬가지인데 빠르게 해보면 Y는 X야. 4에다 먼저 집어넣으래요. 이렇게 만나겠죠. 튀어나오는 건 3입니다. 3으로 가겠죠. 얘를 다시 X축으로 보내겠죠. 이걸 다시 F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4가. 그럼 다시 4를 X축으로 보내죠. 그리고 튀어나오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그래서 3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넣어서 만나고 넣어서 만나고 넣어서 X축.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 그림 말고 옆에 있는 걸 또 보러 가면 역함수 그림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459번 이거 FF의 역함수가 B라는 건 저 역함수 집어넣으면 F 역함수 B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각각 역함수하고 순서도 바꿀 건데 FF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F 역함수 B 얘 역함수가 뭐니 이거야. 얘부터 찾아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니? 였다고. 근데 B는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만 B가 있어요. 근데 난 뭘 원한다고? 뭘 집어넣었더니 넣은 결과로 B가 나왔다고요. B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가 B란 이야기죠. 이게 YX거든요.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올 거냐면 아하 C를 집어넣어야 B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가 C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F 역함수 C니까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니? 라는 소리고 C가 나오려면 얘거든요.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D를 집어넣어야 C가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 D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Y는 X라는 녀석이 그래프를 찾을 때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할 때 매우 중요한 그림이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은 문제 보시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물어보고 있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했으니까 둘러싸였다는 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점이랑 뭐랑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합니다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대칭 이동해봤자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은 역함수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그림으로 보면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얘가 원래 함수라고 보고요. 얘를 y는 x라고 보면 이것의 역함수는 요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은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고요. 말했지만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고요.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고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역함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y는 x 위에 원래 있던 점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점은 원래 함수도 지나고 y는 x도 지나요. 그 바람에 역함수도 지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f 역함수 x도 지난다. 얘가 참인 명제 첫 번째예요.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은 f 역함수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와 얘의 교점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런 얘기지. 얘네들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니까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거 매우 유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 둘의 교점을 찾는 거 좋은데, 문제는 얘와 얘의 교점이 항상 얘와 얘의 교점과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 있고요.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 있다고 치면 뭐 집합으로 나타내 볼까요? 얘네 둘의 교점은 항상 이 안에 포함이 되지만, 즉 역함수가 항상 지나가지만 이 둘의 교점은 항상 이 둘의 교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포함 관계로 나타내자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얘네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를 쳐다보면 얘네들은 다 이 안에 속하는 거니까 좋지만, 이 중에는 이 안에 속하지 않는 애도 있다고요.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 중에서도 교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1,3도 지나고 3,1도 지난다고 쳐봐요. y는 fx가.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 x는 뭐야 이거? 한꺼번에 썼어. 이렇게 생겼어. 역함수 x는 얘가 1,3을 지났기 때문에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3,1을 꼭 지나가야 돼요. 얘가 3,1을 지났기 때문에 이건 1,3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1,3과 3,1이라는 y는 x 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건 그냥 무슨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에서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라고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약간 지금 어지럽죠? 근데 그래서 써야겠구나. 써야 안 헷갈리죠. y는 fx와 아이고 글자가 안 써지네. 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얘는 거짓이에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발만 더 가면, 한 발짝만 더 가서,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만약에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습니다. 얘는 참이 돼요. 제가 손이 아파서 글씨가 개판이지만 이해하세요. 다시 요 증가함수라는 말은 이제 2학년 때 되면 증가함수의 정의를 배우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만 받아들이시면 좋겠냐면 x값이 늘어날 때 y값도 늘어나면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직선이라면 이렇게 생긴 게 증가함수인 거죠. 이렇게 생기면 감소함수인 거예요. 이차함수 같이 생긴 건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뚝 잘라서 왼쪽은 증가함수고 왼쪽은 감소함수고 오른쪽은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fx라는 녀석이 증가하는 녀석이기만 하다면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는 항상 y는 x 위에서 밖에 못 만나요.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어요. 아까처럼 1,3과 3,1을 지나면 대칭 이동해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가려면 감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녀석이라면 자기 자신이 y는 x의 대칭인 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증가함수라면 이거나 둘이 같은 거더라 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말은 fx가 증가함수라는 조건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나는 이걸 찾고 싶은 건데 이걸 실제로 찾는 게 되게 귀찮고요.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못 찾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지금은 뭐 찾을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은데 만약에 f가 증가함수라면 그때는 fx랑 y는 x 이 둘의 교점을 이용하시면 얘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증가함수가 아니야, 감소함수야 라면 그때는 안타깝게도 식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얘랑 둘이 실제로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시든가 아니면 fx는 x야 가지고 방정식을 푸시든가 그렇게 해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이걸로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문제를 와서 보면 fx가 2차 곡선이에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말했지만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y값 하나에 2개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대1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의역이 2 이상이야. 축의 위치가 2예요. 2에서 확 잘라버렸기 때문에 2 이상이야. 그러면 꼭지점에서 오른쪽 위로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대1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쪽만. 그죠? 이렇게만 살려둘 거야. 라고 했으니까 1대1이 된다고요. 게다가 증가하는 녀석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만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그럼 다시 f랑 f 역함수의 교점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역함수 구해서 같다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f 합성 f가 x다 이렇게 안 풀 거라고. 합성은 4차야. 못 풀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랑 x랑 같다. 얘랑 얘 교점 찾으려면 이거랑 둘이 같다고 두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좌변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고요. 그래서 x는 1하고 4하고 두 개인데 당연히 이거 버리고 얘만 살려야죠.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1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4가 여기쯤에 있을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2,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y는 x 거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는 버릴 거고 얘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만큼만 살려뒀는데 요 살려둔 거 가지고요. 참고로 역시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많이 갔니? 어떻게 돼야 돼? 요 정도. 뭐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생긴 걸 y-x 대칭 이동 시켜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요 점에서 만나면 끝납니다. 더 만나는 정보는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역함수 구하는 거고요. 그 밑에 딸려 있는 다른 문제들도 보시면 봐요. 이거 직선이죠. 역함수 교점 찾으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오른쪽 위로 가는 거죠. 약간 완만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항상 y-x 위에서만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얘랑 역함수랑 같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얘랑 y-x랑 같다 해서 찾아보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 거네요. 그죠? 둘 다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y-x 위에만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 기호 있는 그래프 뭐야? 6시야? 이게 오늘 중요한 건데. 요거는요. 내일 해야겠죠?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10분 만에 못해. 이거 뭐야?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 안 했어? 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는 내일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럼 내일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좀 예고를 하자면 여러분 혹시 수학 상교재에 정석 말고요. 정석은 수학 하에 편제되어 있으니까 수학 하 말고 뭐 RPM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석 수학 하여도 되겠다. 정석 수학 하에 오시면 없나요, 아무도? 도형의 이동 단원에 보시면 대칭 이동이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뭐 원점 대칭 이런 거 나와요. 도형의 이동. 이동이라는 단원에 보시면 크게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고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거,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것 때문에 필요한 게 누구냐면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거가 필요해요. 언젠가 들은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얘기하면 뭐 y는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돼요. x축 대칭 이동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였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면 좌우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에 있으시면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고 오세요. 내일 요거 할 때 좀 필요하거든요.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것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10분 남았는데 남은 10분 동안 그래도 하나씩 좀 풀어보세요. 앞에 여기 뭐 대표 문제 같은 거 하나씩 후딱 풀어보시면 되겠네요.